관련해서 검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김학의 건. 김학의는 지금 사실상 무죄를 내서 김학의 풀어준 거 아니에요. 무죄! 근데 김학의 사건은 사실은 검찰이 김학의가 자기 식구라고 봐주기 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공소시효 지나버리고 계속 숨기고 또 그 김학의 재조사가 이루어졌더니 그 재조사가 잘못됐다고 하고 김학의가 출국을 뭐 하려고 했는데 그 출국을 또 불법으로 막았다고 하고 해서 사실은 윤석열이 김학의를 살려준 사건. 결국에는 검찰이 봐주기 하니까 결국 법원에서는 김학의한테 무죄를 낼 수밖에 없죠. 김학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사들의 스폰서 문제였어요. 김학의한테는 유력한 스폰서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스폰서 중에 한 명이 원주 별장 이런 데서 성상납하고 막 뇌물 주고 이런 것들이 얽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건 일지를 한번 볼까요? 얘도 성수납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무죄 받았네. 그래서 수납은 죄가 없어. 1심 뇌물 혐의 무죄, 성접대 혐의 면소, 공소시효를 지났다. 2심 뇌물 혐의 일부 유죄 인정,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 성접대 혐의, 성수납 혐의, 성접대 혐의 면소 판결. 성접대는 없었다. 대법원 뇌물 혐의 파기환송, 성접대 혐의 면소 확정. 파기환송심 뇌물 혐의 무죄 선고, 성접대 혐의 면소 확정. 대법원 마지막 뇌물 혐의 무죄, 성접대 혐의 무죄. 완전 틀어졌어요 이거. 완전 아니 이거는 진짜 이명박도 못 해낸 걸 김학의가 해낸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검찰의 끈끈한 우정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했다. 거기에다가 어쩔 수 없이 판사도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과정이 돼서 판사가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렸느냐 아니면은 판사도 사찰 당했느냐. 둘 다냐. 둘 다일 가능성이 제일 크겠네요. 저는 굳이 둘 다 아니어도 됐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은 또 복잡하게 보면 이게 디테일이 함정에 빠져요. 검사란 놈이 그냥 뭐 뇌물만 받은 게 아니라 스폰서가 이제 온갖 향락을 다 제공을 했던 거거든요. 원주 별장으로 데리고 와서 피해자들 체험제 이런 걸 먹이고 그거 있죠. 있긴데 나왔던 것 중에 여성 24명 중 5명 김학의와 성관계했다 진술. 이들은 그냥 짐승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약물 먹이고 뭐 일종의 파티 같은 걸 하면서 서로 동영상을 찍어주고. 그래서 나왔던 게 김학의 동영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김학의 동영상에 보면 김학의 동영상에도 뭐 화질이 좋지 못해서라고 검찰이 엄청난데 그걸 또 고화질로 만들었더니 김학의 맞아 그랬더니 애들이 저거 가르마가 반대여서 가르마 모양은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김학의 수사를 방해했던 놈들이 검찰이에요. 그러던 놈들이 한동훈 같은 애들이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김학의 봐준 애들이 윤석열 라인이야. 자세히 보면 그게 이제 윤석열은 스폰서 없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삼부토건은 스폰서 아니었어요? 김학의를 봐줬다는 거는 다 같이 똑같기 때문에 봐줬다고 봅니다. 만약에 김학의만 봐줬다고 하면은 같은 검찰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어야죠. 근데 또 웃기는 건 김학의 무죄를 때렸는데 누구 하나 억울하다. 뭐 진실이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바랬던 대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검찰 선배. 직접 김학의를 모르더라도 와 우리 검찰은 자기들끼리 자유하고 있겠죠. 우리가 사건을 얼마나 덮을 수 있다라고. 맞아요. 그렇죠. 이제 더 자신감이 네.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김학의 같은 경우는 이건 어디까지 저의 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좀 사고가 못됐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건데 김학의만 했을까요? 김학의만 유독 못 돼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가서 성수납하고 뇌물 받고 했을까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김학의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나중에 10년 뒤에 자서전을 쓴다면 몇 명이나 떠올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김학의를 왜 이렇게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나? 정말 판결문 자세히 보면요. 피꺼섯이에요. 피꺼섯. 그러니까 김학의가 출국 못하게 했던 이광철 전 그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뭐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다 일제히 기소를 하고 아마 모르긴 해도요. 이 사람들 다 유죄 나올 거예요. 얘가 무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욱 날개를 달아버리죠.
이건 미친 나라인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킵해 둡시다. 일단은 한동훈이 주둥아리 나오는 말 진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정부패가 있으면은 왜 유독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들한테는 법이 관대하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먼지털이로 수사해버리고 그 이야기 묻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관대했냐면요. 무죄 판결된 이유가 사전 면담할 때 증언 내용에 대해 회유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시 심리하라고 한 거예요. 왜 이 논리를 김경수 도지사님한테는 적용 안 해줍니까? 왜 한명숙 전 총리한테는 적용 안 해줘요? 왜 정경심 교수님한테 적용 안 해줍니까? 이 논리 어디 갔어요?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무죄를 줘요? 자, 그리고 검찰이 하는 짓인데 이거 이제 그 더브리핑에 고일석 기자가 낸 보도인데요. 이거 대박이에요. TV조선이 보도한 대납 의혹 20억은 이재명과 무관한 쌍방울 M&A 자금이야. 근데 더 경악할 것은 검찰도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검찰이 이재명 흠집내기, 이재명 뭐 당대표 못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재명이랑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내는 거예요. TV조선에 준 거죠. TV조선한테 준 거야 써먹으라고. 어차피 기소 못할 사건이다. 이 새끼들 악마야 내가 봤을 때는. 저 앵커 저 새끼가 논두렁식이 보도한 놈 아니야 저거 맞아요. SBS에. 맞아요. 동욱이 뭔 동욱이더라? 이동욱인가 신동욱인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사악한 게요. 자기네들 빠져나가고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 오해하기 좋게 기사를 내요. 저 TV조선이 지금 얘가 보도를 할 때 뒤에 배경에 이재명 걸려 있잖아요. 아무 상관없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20억이니까 똑같이 그냥 지금 저렇게 대형 오버 친 겁니다. 그냥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갖고 있다 하니까 거기에다가 앞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재명 관련된 쌍방울 수사 이렇게.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관련 없는 사건에 관련 있는 것이냥 보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입법을 네.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답시 이미 확인을 해놓고 이거를 이재명 이제 연관성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흘려서 보도하게 만들고 그걸 받아갖고 보도하는 TV조선. 이재명과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인 거 알면서도 계속 의혹만 키워가지고 이재명은 무슨 악마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악마와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기소도 못할 사건을 이재명과 연관이 있다고 뒤에 화면에 걸어. 20억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싹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왜 자꾸 쌍방울이 등장하지?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자체가 경기도지사 선거 나갔을 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거기에 그걸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 똥파리들이 쉽게 표현하면 똥파리들이에요. 그 이낙연 지지했던 똥파리들이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을 받아서 이쪽이 뇌물인 거죠. 그게 대납을 받아서 이재명 재산이 그 긴 재판을 했는데 재산이 안 줄었어. 근데 재산 총액으로 보면 안 줄었는데 부동산 값이 올라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현찰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연대의미에서 변호사들이 막 수십 명이 이재명 변호인 이름을 올렸어. 근데 그분들은 연대의미로 하는 거고 이 바닥에서 연대의미로 이름 올렸다고 그래서 변호사비 안 줍니다. 요렇게 돼 있던 사건이었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쌍방울이 등장을 해요. 쌍방울이 이재명을 변호사비를 대납을 했다라는 계속 선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20억을 이 20억이 이제 이 로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쌍방울에서 20억을 이 로펌에다가 집어넣은 정황을 발견했다. 이것만으로 지금 변호사비 대납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를 한 겁니다. 더 경악할 것은 이게 이 검찰의 별건 수사 관련자가요. 윤석열 측근인 이남석이에요. 변호사. 이남석은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봤죠. 네.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던 청문회 때. 그치. 주광덕이 묻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로가 입장이 좀 달랐지만 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지요. 그 이남석이에요. 그 이남석이 지금 그 쌍방울 관련해서 뭐 M&A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좌로 받은 거 아니에요. 요거를 마치 이재명이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쌍방울 계열사하고 다른 업체하고 M&A 하는 과정을 이 변호사가 받은 수임을 반 거예요. 그래서 20억을 받았는데 이 M&A가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그 20억을 다시 반환해 줍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똥파리들하고 이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변호사가 돈을 받았는데 이 로펌이 돈을 받았는데 논란이 되니까 반환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확전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완벽하게 가짜 아니 뉴스거든요. 변호사비 받은 걸 왜 반하네? 정말로 변호사비 받은 거면? 그러니까 진짜 사악하지 않아요? 이재명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 일종의 뇌물받았다 같은 이런 개소리 선동했던 애들은 지금 어디 갔죠?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저도 찾아보니까 똥파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사실 표면상으로는 그 숫자가 지금 미미해서 그런지 이게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봐서는. 근데 지금 이남석 변호사나 지금 이전에 고 이병철 씨가 만났다고 하는 이태영 변호사가 계속 좀 헷갈리게 나오는데 이 둘이 같은 로펌에 있는 겁니다. 법무법인 M이라는 곳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67년생 동갑의 고대법대 동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름이 같이 나오는 건데 둘이 같은 로펌에 있으니까 그 20억 가지고 지금 이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이 똥파리발. 나는 그것도 똥파리들은 그래서 있잖아. 얘들이 뭔가 이렇게 이거를 발굴해 왔다가 아니라 똥파리한테 뭔가 이 소스를 준 세력이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그 소스를 준 세력은 국민의힘 계열일 거고 검찰일 수도 있고 얘네들은 위장해서 민주당에 들어온 애들이에요. 똥파리들이. 그래서 대선 때도 대장동이네 뭐 변호사비 대납이네 수도 없이 많은 의혹 제기했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뭐가 있니? 그러니까 법인카드 그 문제 갖고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하고 지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싫어요. 이런 의혹 제기해가지고요. 내가 알고 있기에 이 방송에 어떤 출연자 하나가 빠져나갔다면서요. 난 도저히 윤석열 찍으라는 방송 못하겠다. 아, 네. 여기 나갔던 분은 이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대선 때 딱 들어갔을 때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돼야 되잖아요. 뭐 수락이 연설부터 하지 말라고 이낙연을 막았던 사람이 윤영찬이니까. 그런데 이자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똥파리 스피커가 당시에는 그나마 듣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지만 지금은 완전히 죽었거든요. 윤영찬이 출연했는데 지금 화면 끝에 보면은 조회수가 보입니다. 1790회. 그리고 윤영찬 비서 그거 정리 안 하면 이 사람은 내가 평생 짐이 될 거예요. 윤영찬 비서. 근데 그 과정을 내가 좀 알지. 청와대에 들어가서 똥파리한테 온갖 소스를 줘요. 정치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졌던 거거든요. 심지어 왜 그 똥파리 비서가 그때 이재명, 이낙연 그러니까 그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날 있었어요. 회동하는 날. 똥파리 비서 나와가지고 그때 자리에 이재명 후보 교체하라고 똥파리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똥파리 완벽한 소스를 준 게 윤영찬 비서거든요. 이런 짓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도 한번 봐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똥파리 방송에 나가신 분들 중에 요즘에 그냥 황골탈퇴 하셔가지고 이쪽 진영에 나오신 분들 많다. 사실 미안하다는 이야기 좀 해라. 진짜. 그러니까 똥파리 짓 하다가 나 뭐 정상적인 유튜버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사람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까고 싶지는 않다 진짜. 어쨌든 넘어가고 이남석이 이렇다는 거고 관련 없는 이재명은 무지하게 엮어버리고 김학의는 면죄부 줘버리고 이런 짓 하는 게 검찰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부정부패를 수하지 말라는 거냐? 한동훈의 이 주둥아리 이 혀 긴 거 한등훈. 그리고 언론이죠. 언론이 빠지면 안 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수법이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김경수 도지사님 100만 원. 아. 자기네들 이미 다 확인하고 있었으면서 언론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당사자 조사받을 때조차 말을 안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언론과 우리 검찰의 전형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전형적인 작업 방법이라는 거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독재 시대에는 가능했던 거고요. 민주화를 지나면서는 이게 국민들이 눈치를 채버리고 언론도 일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들이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요.